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사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쪽에 한번 문의 주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가정집에서 물건을 키우고 있는데 녹보수가 화분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의 첫 번째 사연은 첫 번째로 키우고 있는 녹보수가 잎이 뻐덩뻐덩하게 굳어가고 황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누가 봐도 시들었다. 근데 시들었는데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시들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굳어버리면서 시들어 있는, 말라버리는 현상이라고 하죠. 보통은 녹보수 잎마름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은 잎이 말랐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잎이 말랐다고 표현하게 되면 물을 안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을 안 줬고 물을 안 주게 되면은 잎이 마른다. 그런데 이 녹보수라는 식물 자체가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식물들도 최대한 유사합니다. 식물이 있었을 때 환경적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은 식물들이 변화의 증상이 발생되는데 특히 녹보수라는 식물은 그 변화의 증상이 잎이 말라가는 현상이 가장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목 특성상 자기의 뿌리보다도 표층에 있는 흙이 어느 정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충분하게 줬을 때 수분기를 빨아먹는데 물을 충분하게 주지 않고 겉표지에만 주게 되면 식물이 주기까지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잎 사이사이에다가 스프레이 관수를 어느 정도 해줘가지고 잎과 잎 사이가 충분한 수분기를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싱싱하게 키웠던 식물이 오늘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정말로 싱싱했어. 오늘은 갑자기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은 이게 뭐가 그 어제와 오늘 사이에 뭐가 있냐? 상당히 난감하죠. 저희도 한번 팔았다가 싱싱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죽었다고 AS가 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이거는 공산품과 기계와 좀 다르게 생명이라서 그 환경적 변화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그리고 고객들이 상당히 좀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었을 때 잘못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식물의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도 생명의 소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의 기본적인 틀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물 주는 방법. 식물마다 물 주는 방법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정확한 거는 뿌리에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을 정도로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 한 달에 한 번이니 월에 세 번이니 네 번이니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어떤 환경에서는 매일매일 물을 줘도 광합성을 하면서 수분이 증발된 환경에서 수분을 충분히 빨아먹고도 과포화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물 조금만 주면 물이 넘쳐가지고 물을 줄 수 없는 상황 이거를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화분의 크기도 안 되고 작은 화분들은 언제든지 손으로 쉽게 옮길 수가 있고 물을 충분히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환경들이 있어요. 이것은 덩치가 크고 아예 로얄층에 있는 그런 화분들이 베란다도 없고 급수도 잘 안 되고 이런 것을 옮기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에 여러 번을 조금씩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의미 없다. 그 대신 뿌리에 수분을 충분히 머물고 있는 시간 동안에 물을 주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식물에게 관심을 좀 갖자.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병충해와 영양분 공급입니다. 실제적으로 식물한테 있어가지고 병충해가 발생되는 것은 식물의 내성이 약해졌을 때
병충해가 침투하는 것이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성은 자체적인 면역도 있고 후천적인 면역도 있어요. 자체적인 면역은 뿌리의 태생부터 강한 식물들, 면역성이 처음부터 조금 내성이 갖고 있는 식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식물들 외의 수입목 같은 경우에는 100개 중에 몇 개는 몇 퍼센트, 보통은 10%에서 15% 정도는 면역성이 좀 떨어지고 도태되는 식물들이 좀 유통이 됩니다. 그렇게 유통되는 것들이 조금 B품으로 B급으로 나오는 거고요. 초 A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성이 강하다는 것은 식물의 내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연수가 어느 정도 됐고 자립력이 됐다는 겁니다. 뿌리 발구가 안전하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아요. 근데 이 중간층에 있는 것 중에서 화형이 예쁘고 중간에 있는 식물들이 좀 더 괜찮은 물건으로서 유통이 가장 많이 돼요. 그 분류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물건들이 그 중에서 정말로 좋은 식물, 건강한 식물들이 가정집에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 수도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통되는 구조도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천적으로는 계속 이제 모든 식물들이 이제 선천적으로 물건이 좋고 나쁘고 나누면은 그 식물의 등급별로 좀 나눠지겠지만 이것이 후천적으로 왔을 때 종합 영양제 분류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시중에서 나와 있는 식물 영양제가 1,000원부터 해가지고 15,000원까지 고급 비료가 있고요. 그런 비료들과 종합 영양제를 좀 더 식물에게 정기적으로 준다면은 우리가 먹는 비타민제라든가 아로나민 골드처럼 아주 종합 비타민으로서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영양제를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섭취를 해서 기초 대사량보다 좀 더 많은 대사량을 섭취를 했을 때 우리 건강에도 이로운 증상이 일어나듯이 식물들도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주는 것이 좋다. 그 대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 완벽하는 것이 돼 있지는 않을지라도 화분 속에 있는 토양이 충분한지, 화분 속의 토양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물은 제대로 주는지,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은 꾸준하게 주고 있는지, 그런 체크해 주시면 되게 아주 식물 키우는 데 있어갖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식물에 있어가지고 또 환기도 중요하겠죠. 환기는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습도. 그러니까 비가 와가 습도가, 실내 습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뭐 이런 환기, 습도, 병충해, 영양 부족 이런 것들이 식물의 생명에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녹보수 하나 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 돼 살아 있으니까요. 물고기 하나를 키울지라도 그 온도와 그거를 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 고무나무는 그거 더 할 것 같아. 키워야 돼. 저 고무나무는 화분도 엄청 화분도 크고 저거는 10만 원 더 하겠다.